자,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네이버의 매집 구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여기서 상승했다가 쭉 하락을 하면서 하락 구간,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매집이 계속해서 시작되고 있고, 매집을 하면서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또 상당히 최근 이 부분에서 많이 하락을 시켰다가, 그리고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전고점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들을 만들어주면서 거래량이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조금씩 늘면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폭발적인 거래량이 터진다면 책에서 말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상승 구간이 만들어지고, 결국 여기를 뚫으면서 상승을 하게 되면 여기 앞에 있는 흐름과 같은 이런 상승 흐름들이 나오면서 또 언젠가는 네이버도 여기 상승 구간까지 또는 이보다 높은 구간까지 상승하면서 다시 또 하락세로 돌아가는 그런 흐름들을 반복을 할 거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네이버가 여기 대략 한 23만 원 정도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터진다면 네이버의 본격 상승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거래량 투자 기법 두 번째 시간을 리뷰하도록 하겠습니다. 챕터 4 가격 불일치에 주목하라. 이 장에서는 거래량 가격 분석법 VPA에 대한 몇 가지 기본 원칙을 살펴볼 예정이다 라고 합니다. 원칙 첫 번째, 과학이 아닌 예술. 이 기법은 쉽게 소프트웨어로 구현하거나 자동화할 수 없다. 대부분의 분석이 주관적이라는 간단한 이유에서다 라고 합니다. 원칙 2, 인내심. 처음 시작했을 때 나는 반등 신호를 볼 때마다 신이 나서 즉시 포지션에 들어가곤 했는데, 이 신호가 검증되고 시장의 방향성이 정식으로 바뀔 때까지 시장은 그대로 지속된다는 걸 알게 되었다 라고 하고요. 그러다가 반등이 일어나기 전 시장이 다시 내려가고, 그 과정에서 완고하게 남아있던 매도자들이 털려나간다. 마지막에 남은 매도의 잔재를 쓸어내고 마침내 시장이 상승할 준비를 마친다. 시장이 완전히 깔끔하게 멈췄다가 반전하는 법은 거의 없다. 거의 항상 시장은 모든 매도자 혹은 매수자를 쓸어낼 때까지 충분한 시간을 가지는데, 이 꾸준한 톱질은 상승 혹은 하락 추세가 확장되고 난 후 흔히 보이는 횡보 구간이다. 이 구간에서 가격의 지지와 저항은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이 힘은 VPA의 핵심 요소이다 라고 합니다. 보통 이제 우리가 주가가 하락을 하고 여기 저자는 한 번에 이런 매수 신호가 나왔을 때 이 자리에서 성급하게 들어가는 그런 오류를 범했었는데, 보통 쭉 하락을 하다가 주가가 본격적인 상승 신호를 만들어내기 전에 이런 흔들어내는 과정들, 흔히 말하는 이제 개미털기 또는 매집이라고 하는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본격적인 상승을 만들어 간다라고 얘기하면서 첫 번째 나온 신호에 이렇게 성급하게 들어가는 오류를 범하지 않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칙 3, 모든 것은 상대적이다. 거래량 분석, 거래량 막대 하나를 다른 것과 비교해서 이전 대비 더 많은지 적은지 혹은 평균 정도인지를 판단하는 일이다. 따라서 거래량 분석에서 모든 거래량은 상대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원칙 4, 연습이 완벽을 만든다. 어떤 기술이든 능숙해지는데 시간이 걸리지만 습득한 기술은 절대 잊히지 않는다 라고 얘기하면서 계속된 연습과 공부가 결국 성공의 지름길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원칙 다섯 번째, 기술적 분석. 지지와 저항에서 시장은 잠시 움직임을 멈추고 반전을 시작하기 전 쓸어내기 작업을 수행한다. 개미털기 작업을 수행한다 라고 하고,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지지와 저항이 더 긴 장기 추세에서 잠시 움직임이 멈춘 지점일 수 있는데, 거래량 분석법으로 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원칙 여섯 번째, 검증 또는 이상 징후. 즉 VPA에서 우리가 끊임없이 찾아야 할 것은 이 두 가지, 검증된 가격 움직임 또는 이상 징후다. 우선 캔들 한 개를 검증해보자. 이후에 여러 캔들 및 실제 차트 분석으로 들어간다 라고 합니다. 검증된 경우의 예시를 들고 있는데, 그림 4-1에서 많은 거래량이 보인다. 따라서 이 경우 거래량은 가격의 유효성을 검증했다라고 합니다. 주가도 올랐고 그리고 거래량도 터졌기 때문에 이 거래량이 가격의 상승 유효성을 검증했다라고 하고, 첫째, 가격 움직임은 진짜이며 시장 조성자들에 의해 조작되지 않았다라고 하고, 둘째, 당분간 이상 징후가 나올 때까지 시장은 강세일 것이며, 그렇다면 시장에서 원하는 만큼 매수 포지션을 유지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거래량도 터지고 주가도 올라가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고, 당분간은 강세장이 유지될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그림 4-2는 짧은 몸통의 캔들이 적은 거래량을 동반한 예다. 여기 몸통도 작고 거래량도 작은 캔들입니다. 시장을 겨우 몇 포인트 상승시키는데 필요한 노력은 적은 양이어야 타당하다. 그러니 이번 예 또한 거래량이 가격의 유효성을 검증한 경우다 라고 합니다. 이상 징후의 예, 긴 캔들 몸통과 적은 거래량입니다. 상승은 많이 나왔지만 거래량이 동반되지 않은 그런 캔들의 경우인데, 긴 캔들의 몸통이라면 어떤 경우든 긴 거래량 막대가 있어야 하는데, 그림에 보인 것은 짧은 거래량 막대다. 무언가 잘못되었다라고 합니다. 내부자들이 시장의 심리를 감지해 보려고 할 때 나타나는 캔들의 모양이라고 하고, 결론적으로
시장 조성자가 시장에서 매수하고 있다면 많은 거래량이 이를 반영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서 결국 긴 장대 양봉에는 큰 거래량이 같이 동반돼 주어야 결국 상승의 추세가 만들어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이렇게 장대 양봉이 나올 때 거래량이 적게 나온다든지 이렇게 된다면 결국은 이 상승이 진짜 상승이 아닐 가능성이 많다. 그래서 결국 대세 상승이 나오지 않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짧은 몸통 캔들의 많은 거래량, 캔들은 작은데 이제 거래량이 많이 터진 이런 케이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엄청난 양의 거래량으로 가격은 소폭만 상승했으므로 무언가가 또 잘못되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상승의 크기와 거래량의 크기가 맞지 않다라는 얘기죠. 시장이 약세로 전환되었고 상승 추세의 꼭대기 혹은 하락 추세의 바닥에서 생기는 전형적인 캔들 패턴이 나타났다라고 합니다. 사실상 기존 매수자들이 신규 매수자가 들어올 때마다 현재 가격에 포지션을 청산하고 수익을 챙겨 시장을 빠져나가기 때문에 추가적인 노력으로 더 이상 가격을 상승시키지 못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가격과 거래량의 조합으로 시장의 약세가 드러나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매수가 매도를 겨우 넘어선 모습일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 이제 이런 경우에는 매수가 매도를 넘지 못하면서 여기 고점에서 추가적으로 주가가 상승하지 못하고 약간 내려앉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캔들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아무리 노력을 더해도 시장이 가격 상승에 저항하고 매도자가 매수자를 물리친다. 그 정반대 역시 추세가 하락한 후에 발생한다. 이 경우에는 매수가 매도를 흡수해서 하락 움직임에 김이 빠지고 잠재적인 반등을 알리는 신호가 생성된다. 매도가 계속되었다면 짧은 몸통이 아닌 긴 몸통 캔들이 나타났을 것이다 라고 합니다. 트레이더와 투자자, 일반적인 이제 투자자, 우리 같은 사람들을 얘기하는데, 일반적으로 그들은 한동안 상승세가 지속된 후 너무 늦게 들어온다. 시장이 점점 더 높게 상승을 한 것을 지켜본 후 안전하다고 느낄 때만 비로소 훨씬 이전에 진입하지 않은 결정을 후회하면서 뛰어든다라고 합니다. 경보를 울리는 이상 징후를 볼 때마다 해야 할 첫 번째 단계는 그것이 어떤 추세이건 이상 징후가 추세에 어디서 나왔는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한동안 매도가 지속되다가 잠재적인 바닥인지 크게 반등하려는 움직임인지 등을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런 어떤 이상 징후가 나타나면 전체적인 주가 흐름에서 어느 자리에서 그런 움직임들이 나왔는지를 확인해야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다수의 캔들을 예시를 들고 있는데, 이렇게 주가가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캔들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거래량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상승 추세에서의 다수 캔들 유효성 검사라는 차트인데요. 세 개의 막대를 거치는 동안 가격이 상승해서 추세를 생성했고 거래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것으로 추세 또한 확인해주고 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거래량과 상승이 같이 올라가는 그런 캔들들은 계속해서 상승할 가능성이 많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이 모든 것은 가격 상승은 거래량 증가로 간단히 요약된다. 시장이 상승하고 거래량이 증가하면 유효성이 검증된 것이다. 다시 말해 내부자가 움직임에 참여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반대로 주가는 계속해서 하락하면서 캔들을 키워가고 있고, 그리고 거래량은 커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상승이든 하락이든 내부자들이 움직임에 동참하려면 거래량 막대로 반영된다. VPA를 통해 여러분은 가격과 거래량이라는 두 가지 선행지표의 근거에 의사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자신감을 갖춘 트레이더가 될 것이다 라고 합니다. 자, 이번에는 이제 상승 추세가 이어지고 있지만 거래량에서 약간 이상 징후가 나타나는 그런 케이스를 한번 보고 있는데, 지금처럼 상승하고 있지만 거래량이 올라갔다가 이렇게 빠지는 경우에는 이는 잠재적인 약세에 대한 경고 신호이다 라고 합니다. 많은 거래량은 수익을 취하는 매도자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반해 시장에 남은 매수자에게는 시장을 상승시킬 모멘텀이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생긴 결과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VPA를 분석하는 과정은 3단계로 나눌 수 있다라고 합니다. 1단계는 미시, 캔들이 생성되는 대로 이를 분석하고 거래량으로 유효성을 검증하거나 이상 징후를 찾는다. 현재 막대를 같은 시간 기준의 이전 막대와 비교하면 거래량이 적은지, 평균인지, 많은지 혹은 매우 많은지를 파악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2단계 거시, 각 가격 캔들이 생성되는 대로 이들을 지난 캔들 몇 개가 구성하는 맥락과 비교해서 분석하고 작은 추세 혹은 잠재적인 소규모 반전 움직임을 검증하도록 한다. 3단계는 글로벌, 차트 전체를 분석한다. 더 긴 장기 추세가 있다면 그것과 비교해 가격 움직임이 어느 위치에 있는지 파악한다. 가격 움직임이 장기 추세의 꼭대기인가, 바닥인가, 중간에 있는가, 이 분석에서 지지와 저항, 추세선, 캔들 패턴, 차트 패턴 모두가 역할을 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당시 나는 신호가 나오자마자 시장의 방향이 전환되리라는 추측과 함께
너무 일찍 들어갔다가 손절매 당하기를 반복했다. 시장은 유조선과 같은 특징을 갖고 있어서 방향을 돌리는데 시간이 걸린다고 합니다. 결국 일간 차트에서 이 쓸어내기 단계는 며칠 혹은 몇 주, 어떤 때는 심지어 몇 달 동안 지속되며 이때 시장은 횡보한다라고 합니다. 조정 구간이 길어질수록 추세 반전도 더 오래 지속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이제 실전 차트 네이버와 카카오를 제가 한번 비교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지금 네이버의 매집 구간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주가가 여기서 상승했다가 쭉 하락을 하면서 하락 구간, 그리고 여기서부터 이제 매집이 계속해서 시작되고 있고, 매집을 하면서 주가는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다가 또 상당히 최근 이 부분에서 많이 하락을 시켰다가, 그리고 이제부터 어떻게 보면 전고점 여기를 돌파하는 흐름들을 만들어주면서 거래량이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씩 늘고 있다라는 걸 볼 수가 있겠죠. 이 부분에서 거래량이 조금씩 늘면서 만약에 여기서 이제 폭발적인 거래량이 터진다면 책에서 말한 여기서부터 본격적인 상승 구간이 만들어지고, 결국 여기를 뚫으면서 상승을 하게 되면 여기 앞에 있는 흐름과 같은 이런 상승 흐름들이 나오면서 또 언젠가는 네이버도 여기 상승 구간까지 또는 이보다 높은 구간까지 상승하면서 다시 또 하락세로 돌아가는 그런 흐름들을 반복을 할 거라는 얘기고요. 그래서 저는 지금 네이버가 여기 대략 한 23만원 정도를 강하게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터진다면 네이버의 본격 상승은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카카오도 네이버와 같은 섹터의 종목이고, 여기까지 한번 급등을 했다가 쭉 하락하는 흐름들을 보이다가,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시점에서 대략 여기 35,000원 부근에서 하락을 멈추면서 저점 지지를 받고, 이 부분에서 이제 좀 변동성이 크긴 하지만 매집들을 해 가면서 32,500원을 깨지 않은 상태에서 여기 쌍바닥도 만들어 줬고요. 그리고 상승과 하락을 반복하면서 이 부분에서 변동성을 키우면서 지금 매집을 해 가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만약 여기를 좀 강하게 뚫어주는 46,000원, 7,000원을 강하게 뚫어준 흐름이 나온다면, 그리고 최근에 보면 거래량도 이렇게 늘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죠. 물론 여기 앞에서도 거래량이 늘었지만 결국은 이제 다시 한번 흔들어 주면서 아까 저자가 말했던 한 번의 상승의 흐름에서 올라가는 게 아니라 결국 이 자리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매집을 만들어 주다가, 그리고 거래량이 강하게 나오면서 상승을 하기 시작하면 그 상승은 아주 강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데, 최근 거래량을 보면 이렇게 하락 구간에서 처음으로 상당히 많은 거래량이 좀 터지기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이 어떻게 보면 이 책에서 말하는 상승 구간, 매수 정점이 아닐까 생각을 하고, 카카오도 마찬가지로 지금 자리가 상당히 좋은 자리고요. 그리고 여기서 강하게 상승하면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4만원 후반대 이 정고점을 강하게 돌파한다면 계속해서 좋은 흐름, 그리고 8만원, 10만원까지도 상승할 수 있는 흐름을 보여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VPA 분석으로 들어가서 5분 차트에서 추세 변화와 관련한 이상 징후가 발견되었고 이를 검증했다고 해보자. 이후 이 추세 변화는 15분 차트에도 반영되었다. 만약 다음에 추세 변화가 30분 차트까지 파급된다면 그 결과로 추세가 반전될 것이고, 추세가 반전되기까지 오랜 시간이 걸린 만큼 추세 역시 오래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챕터 5. 내부자를 따라가라. 이전 장에서 3단계 중 1, 2단계는 본셈이다. 3단계는 시점을 더 확대해서 차트 전체를 분석하는데 이것이 이번 장에서 다룰 내용이다 라고 합니다. 전문가들의 방식을 이해하려면 그들을 소매가로 주식이라는 재고를 팔고자 하는 도매상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재고를 선반에 모두 팔아치웠다면 그 이익으로 그들은 더 많은 상품을 도매가로 사는데 쓰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 전문가들은 주가가 쌀 때 많이 사뒀다가 올라가면 여기서 다시 팔고, 다시 또 주가가 내려오면 여기서 매수하고, 그래서 결국 쌀 때 사서 비싸게 파는 행위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다. 도매로 사서 소매로 파는 이런 행동들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매집 단계, 내부자들의 매수 활동이다. 어떤 시장을 보느냐에 따라, 어떤 금융 상품이냐에 따라 몇 주 또는 몇 달이 걸리기도 한다라고 하고 있고, 미디어는 탐욕스러운 괴물이다. 내부자들은 이 미디어를 이용해서 여러 이유로 시장을 조작하기 위해 투자자들의 두려움과 탐욕을 이용한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매집을 진행한다라는 얘기고요. 이때 내부자들은 시장을 빠르게 하락시킬 기회를 잡고 도매 가격이라 부를 수 있는 가능한 한 낮은 가격의 주식을 매입을 하고, 이 매입으로 악재는 흡수되고 가격 재상승이 일어나기 전까지 흐름은 조용히 흘러간다라고 합니다. 기존 보유자가 두려움 때문에 매도하는 상황이 오지 않을 정도로만 변동성을 노출시키도록 신중하게 기획한다. 그들은 재고가 적절한 거래량 아래 매수되도록 만전을 기한다. 이것이 매집이 완료되기까지 시간이 걸리는 이유 중 하나다. 한번 가격을 낮추는 움직임으로 창고를 채우는 것은 전적으로 불가능하다라고 합니다.
그러나 일정 기간 조용하다가 악재가 더 나오고 내부자는 가격을 한 차례 더 떨어뜨린다. 이때 기존 보유자들을 한 번 더 시장에서 털어낸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렇게 주가가 하락하는 폭포 구간에서 작전이 시작되고 여기서 계속 미디어에서 뉴스들을 만들어내면서 거래량을 동반해서 매수를 해서 매집을 하고 이런 구간에서 계속 매집을 진행하다가 결국 이렇게 시간을 가지고 가다가 돌파하면서 여기서부터 이제 대세 상승이 나오는 흐름들, 여기서 매집이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작전이 시작되면 가격 움직임은 반복적으로 오르내리는 전형적인 패턴을 따른다. 이 흔들기는 매도자를 시장에서 털어내는 역할을 한다. 금융시장에서도 마찬가지다. 몇몇 보유자는 끊임없이 흔들어도 매도하기를 거부하지만 여러 번 김칫국을 들이킨 끝에 보통은 내부자들이 창고를 가득 채울 무렵에 포기한다. 이렇게 작전은 종료된다. 다음 작전이 시작될 때까지의 종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분산 단계. 매집 단계를 벗어날 때는 호재가 동반된다. 시장은 천천히 상승하다 소규모로 조정을 거치지만 두려울 정도는 아니다. 상승 모멘텀이 탄력을 받으며 목표가 구간에 다다를 때까지 시장은 점차 속도를 높인다. 내부자들은 창고를 비울 준비를 마친 반면 기회를 놓칠까 두려운 트레이더와 투자자는 이때 열정적으로 뛰어든다. 분산 단계의 시작을 알리는 신호다. 시장이 계속 위로 향하는 동안 모든 영역을 아우르는 호재가 수시로 흘러나온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이 과정들을 그림으로 나타내면 여기서 작전이 시작되고 매집을 좀 하다가 주가가 쭉 올라가고 여기 분산 단계에서 결국 거래량들이 터지면서 호재성 뉴스들로 여기서 이제 물량들을 개인들에게 던지는 거죠. 던지면서 다 던지고 나면 결국 세력들은 이렇게 주가를 하락시키면서 주가는 결국 빠져서 제자리로 돌아오는 그런 단계를 거치게 됩니다. 공급 테스트. 이제 시장은 사소한 악재를 토대로 더 낮은 가격에 거래된다. 이는 내부자들이 잔존하는 매도자를 모두 내보냈는지 확인하고자 합니다. 적은 거래량이 유지되었다면 매도자는 거의 남지 않은 것이다. 매도자들을 모두 털어내지 못했다는 것, 시장은 아직 상승할 준비가 안 되었으므로 작전을 재개하기 위해 더 일을 해야 한다라고 합니다. 테스트는 시장이 곧 돌파할 거라는 내부자가 보내는 확실한 신호이자 여러분이 보게 될 가장 강력한 신호라고 하는데, 결국 우리가 매집봉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죠. 이렇게 주가가 하락했다가 쭉 흔들어 대다가 이렇게 윗꼬리가 쭉 달린 이런 거래량이 터진 이런 매집봉 같은 것들이 한번 만들어지게 되면 결국 조금 더 흔들다가 주가는 쭉 가는 그런 것들을 테스트라고 여기서 표현을 하고 있고요. 수요 테스트. 작전을 상당 기간 진행한 결과 내부자들은 시장을 도매가 수준에서 목표가인 소매가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데 성공한다. 주가가 이렇게 쭉 하락했다가 올라가면서 대략 이제 어느 정도 매도할 수 있는 그런 가격까지 끌어올리는 데 성공을 했다라고 합니다. 이제 호재성 뉴스의 물결 속에서 즐겁게 매도하는 일만 남았다라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결국 매도하기에 어떻게 매도할까라고 하면서 수요 테스트를 하는 그런 과정들을 설명을 하고 있는 거고요. 이제 우리는 무엇을 찾아야 할지를 안다. 매집 또는 분산 단계가 선행되면 테스트는 항상 발생한다. 심지어 첫 번째는 적은 거래량, 두 번째 혹은 세 번째는 더 적은 거래량을 동반하는 테스트를 진행하기도 한다라고 합니다. 매도 정점과 매수 정점으로 넘어가기 전에 트레이더, 투자자 모두를 혼란시키는 두 가지 질문에 답을 해야겠다라고 하는데, 첫 번째는 왜 시장은 하락할 때보다 상승할 때 더 오래 걸릴까? 내부자가 관련된 걸까라는 질문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내부자들이 창고를 채우고 비우는 전형적인 주기는 차트 시간대로 볼 때 얼마나 길까라는 질문인데, 그들은 상승하다가 조정을 거치고 다시 상승하는 등의 단계적 과정을 통해 매수자를 끌어들인다. 이 과정은 분산 구간이 찾아올 때까지 계속된다라고 하고, 내부자에게는 이제 매도할 것이 없으므로 작전을 재개해서 창고를 다시 채우는 것이 빨리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다시 한번 시장은 폭락하고 투매가 뒤따르며 두려움이 작동하고 창고가 채워진다. 그렇게 주기가 몇 번이고 끊임없이 반복된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크게 보면 이런 식으로 계속 시장은 가면서 상승과 그리고 하락을 반복하면서 여기서 내부자들은 돈을 이렇게 벌어가고 있다라는 거고, 꼭대기까지 그 많은 계단을 힘들여 올라가는데 금방 미끄러져 내려와 바닥에 닿는다. 시장이 작동하는 방식이 이렇다라고 합니다. 계단으로 오르고 엘리베이터로 내려가는 시기다라고 하면서 결국 올라가는 데는 꽤 오래 걸리지만 내려오는 데는 상당히 금방 빠르게 내려온다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면 이 주기가 얼마나 자주 반복되느냐는 질문인데, 이에 대한 답은 주기는 틱 단위부터 1분, 15분, 그리고 일간, 주간, 월간 차트에 이르기까지 모든 시간대에 나타난다라고 합니다. 이런 상승과 하락의 이런 주기들은 틱으로 볼 수도 있고 1분 또는 월봉, 일봉, 주봉 어떤 것에서도 이런 흐름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결국
매집가 상승 그리고 이렇게 분산 단계까지 계속해서 이렇게 반복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부자 행동 방식의 두 가지 개념. 내부자들의 유일한 목적은 우리가 분산 단계에서 매수하고 매집 단계에서 매도하게끔 그들과 반대로 하는 것이죠. 이 두 단계에서 누가 무엇을 하는지를 보면 매집 단계에서 개인은 팔고 내부자는 산다. 분산 단계에서는 역으로 개인은 사고 내부자는 팔게 되는데, 매도 정점은 내부자들이 분산 작전을 벌이며 매도할 때다. 매수 정점은 매집 단계 동안 내부자들이 매수할 때이다 라고 하면서 결국 내부자들의 움직임을 같이 따라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이게 쉽진 않습니다만 결국 이 거래량을 분석하게 되면 이런 내부자들의 흐름들을 따라갈 수 있다라고 이 책에서는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매도 정점은 대규모 거래량과 함께 두세 번 분산 단계 끝에서 나타나며 이때 시장은 시작가로 마감한다. 매도 정점 이후에 시장은 빠르게 하락한다. 그렇게 이 가격대 매수자는 다른 일과 함께 갇힌다라고 하는데, 결국 주가가 올랐다가 여기서 이제 분산 단계에서 이 부분 매도 정점에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그래야 이제 여기서 세력들이 개인들에게 물량을 떠넘기고 이렇게 빠져나갈 수 있기 때문에 결국 분산 단계 끝부분에서는 거래량이 조금 많이 터지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에 질린 투자자와 트레이더의 투매가 여러 번 이어지고 결국 투자자가 트레이더는 굴복하고 링 위에 수건을 던진다. 내부자들은 최후의 환호성을 지른다. 창고는 재고로 넘쳐나고 내부자들은 북쪽을 향해 전진을 시작할 준비를 마쳤다. 그들은 목표가를 위해 천천히 상승을 개시한다. 모든 시장은 어떻게든지 조작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며 모든 것이 맞아떨어진다라고 합니다. 결국 이제 이렇게 하락하고 있다가 이렇게 매집 구간들을 거치면서 여기서 거래량이 많이 터지면서 이렇게 매집들이 만들어지는 구간에서 매수 정점이고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매집들이 만들어지고 나면 주가는 올라가는 흐름들을 보여준다라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는 결국은 이런 흐름에서 여기를 잘 버텨가면서 거래량이 많이 터진 이 부분을 주목해 보면 결국 답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첫 작전은 매집 단계다. 내부자들은 가격이 급락한 후 빈 창고를 도매가로 채우기 시작한다. 창고가 거의 채워지면 내부자들은 어느 정도의 변동성이 있는 가격 움직임으로 더 많은 주식을 끌어모으고 매수 정점 단계를 시작한다. 이후 창고를 완전히 채우고 나면 해당 가격대를 빠져나가며 공급을 테스트한다. 테스트 결과 모든 매도가 흡수되었다면 내부자는 마음을 다 회복하지 못한 투자자와 트레이더에게 신뢰를 다시 심어주며 시장을 단계적으로 올리기 시작한다. 신뢰가 회복되는 가운데 시장이 달나라까지 간다고 믿는 매수자를 끌어들이며 모멘텀을 얻기 시작한다. 가격이 소매가의 목표 가격대에 가까워지면 신중한 투자자조차 넘어가며 매수를 시작한다라고 하는데, 결국 매집 단계를 쭉 거치고 여기 매수 정점에서 거래량이 터지면, 그리고 한번 테스트를 한번 거치면서 물량 체크를 하고 매집봉이 만들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쭉 올라가면서 계속해서 가격을 상승시키고, 그리고 분산 단계에서 거래량이 터지면서 매도 정점, 그리고 주가는 다시 하락하고, 이 과정을 반복하면서 계속 매집을 하고 다시 올라가고 이렇게 분산을 하고 내려오고, 이렇게 이제 시장은 움직여 간다라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부분이 이번 챕터의 가장 핵심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고, 시장이 소매 가격에 다다르자 매집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더 많은 매수자를 끌어들이고자 가격을 끌어올리고, 이에 더 많은 매수자가 빨려 들어오는데, 그러면 내부자는 가격을 다시 떨어뜨리면서 이들을 약한 포지션에 가둔다. 마침내 변동성이 큰 가격 움직임이 나오고 매도 정점은 시작된다. 이 과정에서 창고의 재고는 처리된다. 창고가 비면 시장은 이 가격대에서 꺾여서 하락하고, 내부자는 다시 한번 시장을 테스트하는데 이번에는 수요 테스트다. 시험 결과 이 가격대의 매수가 흡수된 것이 확인되면 내부자는 시장을 더 빠르게 하락시킨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기억할 점은 이 주기가 모든 시장 그리고 모든 시간대에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외환시장에서 나타날 수도 있고 주식의 일간 차트에 나타나서 몇 주 심지어는 몇 달간 지속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내가 시장 조작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 트레이더 마음속에 있는 두려움과 탐욕을 부추기는 것을 포함해 가능한 모든 자원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매수와 매도에 영향을 끼치기 위해 미디어의 모든 뉴스 꼭지를 이용하고, 시장을 분산 단계라면 높게, 매집 단계라면 낮게 내부자가 필요한 방향으로 바꾸는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럼 그들도 숨길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거래량이다. 그래서 거래량은 매우 강력하다. 거래량은 내부자들이 가격 움직임에 관여하고 있는지, 그렇다면 매수 중인지 매도 중인지를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들이 매수 정점에서 사들일 때 거래량이 많아진다는 걸 이해하여야 한다 라고 하면서 결국 모든 것은 거래량이 답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매우 많은 거래량이 시장이 추세 반전을 준비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가격 움직임과 많은 거래량이 매도 정점과 더불어 나온다면 추세 반전의 전망은 좋지 않다고 말할 수 있다. 반면 매수 정점과 연계된 가격 움직임과 많은 거래량이라면 우리는 곧 상승 추세가 시작된다고 생각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많은 거래량과 연계된 가격 움직임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점이다. 이보다 더 명백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자, 이번 챕터에서는 거래량이 어떤 부분에서 터졌을 때 매수의 정점인지, 그리고 또 매도의 정점에서는 거래량이 어느 부분에서 나오고 있는지, 전체적으로 이제 시장이 흘러가는 그런 사이클들, 그리고 매집과 그리고 매도가 진행되는 시장의 어떤 작전들이 시작되는 그런 부분들을 아주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최근에 주목해서 보고 있는 네이버와 카카오의 실전 차트에서도 이 책의 내용과 아주 부합하는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서 실전 차트도 한번 분석을 해드리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자, 오늘은 거래량 투자 기법 두 번째 시간으로 거래량을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두시고요.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